안녕하세요. 오늘 그림 메르엔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엄지둥이 재봉사의 여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요.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너 오늘 듣고 싶은 이야기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얘기하다가 0001 이러더라고요. 이 0001이니까 그냥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거 엄지둥이 재봉사 여행 읽어줘?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래요. 없을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읽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래. 그럼 오늘 뒤에서 뭐 희한한 잔치 한번 읽어보지 뭐 그랬더니 답정녀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답정녀에 걸려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 둘째가 얘기한 0001 이야기의 엄지둥이 재봉사 여행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날 한 재봉사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엄지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아서 이름이 엄지둥이였죠. 이거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도 요거 나오는데 엄지둥이 그죠? 하지만 용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답니다. 원래 좀 그렇잖아요. 체구 큰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적당히 다부진 사람들이 좀 알짜배기가 많습니다. 그쵸 여러분 인정하시죠? 엄지둥이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전 세상으로 나가겠어요. 좋다, 내 아들아. 아버지는 핀침을 하나 집어들더니 불빛에 비춰가며 그걸로 칼을 만들었대요. 이 칼을 가지고 가거라. 엄지둥이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기로 하고 그리고 엄마가 무슨 요리를 하는지 보러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가 요리를 막 시작했는지 부뚜막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는데 오늘은 뭘 먹을 거예요? 네가 직접 보렴. 그래서 엄지둥이는 부뚜막으로 뛰어 올라가서 냄비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목을 너무나 한껏 빼는 바람에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에 휩싸여 버렸고 엄지둥이는 김을 타고 굴뚝 위로 올라가 한참 날아가다 가까스로 땅에 내려앉았대요. 그렇게 세상으로 나온 엄지둥이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한 재봉사에게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주인 여자가 준 음식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꼬마 재봉사는 말했겠죠? 주인 아주머니,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분필로 대문에다 써놓을 거예요. 감자는 너무 많고 고기는 너무 적다. 감자의 왕 씀이라고요. 뭐라고? 이 메뚜기 같은 녀석이? 주인 여자는 화가 나서 헝겊 조갑을 집어들고는 엄지둥이를 때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엄지둥이는 재빨리 골무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주인 여자한테 혀를 쏙 내밀었대요. 주인 여자가 골무를 들어 올리고 엄지둥이를 잡으려고 했지만 엄지둥이는 헝겊 조각 안으로 훌쩍 들어갔어요. 주인 여자가 헝겊 조각들을 마구 집어던지면서 엄지둥이를 찾는 동안 엄지둥이는 작업대에 나 있는 틈새로 기어들어간 거예요. 헤헤, 아줌마 여기에요. 엄지둥이는 이렇게 외치면서 머리를 쏙 내밀었어요. 그리고 주인 여자가 손으로 내리치는 순간 서랍 안으로 휙 뛰어들어갔죠. 하지만 마침내 주인 여자는 엄지둥이를 잡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엄지둥이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가 도둑들을 만났네요. 임금님의 보물을 훔칠 궁리를 하고 있던 도둑들은 엄지둥이를 보고는 꽤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봐, 막강한 아저씨, 임금님 보물창고에 안 갈래?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돈을 던져줘.
엄지둥이는 곰곰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임금님의 보물창고로 간 엄지둥이는 문에 혹시 갈라진 틈이 있는지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다행히 작은 틈이 있었고 엄지둥이가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보초가 다른 보초에게 말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미 한 마리가 기어들어가는데 때려잡아야겠군. 에이, 불쌍한 동물인데 그냥 놔둬. 자네한테 아무 짓도 안 했잖아. 다른 보초가 말하네요. 덕분에 보물창고 안으로 무사히 들어간 엄지둥이는 창문을 연 뒤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둑들에게 금돈을 하나씩 던져줬대요.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보물창고를 둘러보러 오는 임금님의 발소리가 들리고 엄지둥이는 재빨리 숨었겠죠. 임금님은 금돈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걸 봤지만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수는 없었겠죠. 문은 꼭 잠겨 있었고 보초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밖으로 나간 임금님은 두 보초에게 소리쳤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돈더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엄지둥이가 다시 돈을 꺼내기 시작하자 보초들의 귀에 짤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겠고 짤그랑 보초들은 번개처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도둑을 잡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보초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엄지둥이는 그보다 더 빨리 구석에 숨었던 거예요. 금돈 밑으로 감쪽같이 숨은 엄지둥이는 보초들을 놀리며 소리쳤어요. 나 여기 있지. 보초들이 그리로 다가갔지만 엄지둥이는 재빨리 다른 쪽 구석에 숨어 다시 외쳤어요. 헤이, 나 여기 있다니까. 보초들은 그렇게 놀림감이 돼서 이 구석 저 구석을 뛰어다니다가 기진맥진해져서 창고를 나갔대요. 엄지둥이는 금돈을 모두 밑으로 던졌고 마지막 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날린 뒤 그 위로 펄쩍 뛰어올라 돈과 함께 창밖으로 날아갔어요. 도둑들이 엄지둥이를 둘러싸고 칭찬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막강한 아저씨, 우리 두목이 돼줄래? 도둑들이 물었죠. 하지만 엄지둥이는 우선 세상을 둘러봐야 한다면서 사양했죠. 도둑들은 훔친 돈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엄지둥이는 동전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 이상은 들고 다닐 수도 없었으니까요. 굉장히 엄지둥이가 지혜롭네요. 그죠? 엄지둥이는 다시 칼을 허리에 차고 도둑들에게 인사를 한 뒤 길을 떠났겠죠. 몇몇 재봉사 밑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재봉일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하인 여인숙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되는데 여인숙 하녀들은 엄지둥이를 좋아할 수가 없었대요. 자기들이 나쁜 짓 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지둥이가 보고 있다가 주인에게 일러 바쳤거든요. 누가 지하실에서 물건을 몰래 꺼내갔다는 둥, 누가 접시에서 음식을 슬쩍 했다는 둥 하면서요. 어디 두고 봐라. 우리가 언젠가는 안갚음을 하고 말 테니까. 하녀들은 그러면서 엄지둥이를 골려줘서 계획을 세웠겠죠. 어느 날 뜰에서 풀을 베고 있던 하녀들은 엄지둥이가 풀 사이를 통통통 뛰어 돌아다니며 노는 걸 봤죠. 하녀들은 재빨리 엄지둥이를 붙잡아 풀과 함께 끈으로 단단히 묶어서는 소 앞에 던져주었어요. 커다란 검은 젖소 한 마리가 자기 앞에 떨어진 엄지둥이를 풀과 함께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네요. 엄지둥이는 아프진 않았지만 소 뱃속이 캄캄한 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엄지둥이는 사람들이 소젖을 짤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쭈룩쭈룩쭈룩 양동이가 언제 다 찰까? 젖짜는 사람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고 그때 주인이 소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내일은 저 젖소를 잡을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엄지둥이는 걱정이 돼서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 여기 있어요. 주인은 그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고 너 어디 있다고? 여기 캄캄한데 안해요. 엄지둥이는 대답했지만 주인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자리를 떴어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그 젖소를 잡아 토막을 냈지만 다행히 엄지둥이는 무사했대요. 엄지둥이는 소시지 만들 고기 안으로 끼어 들어갔죠. 푸죽한 주인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엄지둥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어요. 칼질 너무 깊이 하지 마요. 칼질 너무 깊이 하지 말라고요. 내가 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서 엄지둥이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겠죠? 가엾은 엄지둥이는 이제 큰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위기에 처하면 힘도 그만큼 나는 법이래요. 엄지둥이는 일꾼들이 고기를 칼로 다지는데도 그 사이를 번개처럼 피해 다니며 손톱만큼도 상처를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고기 더미에서 빠져나올 순 없었어요. 엄지둥이는 결국 다진 고기와 함께 소시지 안으로 끼어 들어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소시지 안은 무척 비좁은 데다가 굴뚝 안에 걸린 채 연기를 쏘이고 있어야 했어요. 끝없이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 흐른 끝에 겨울이 됐네요. 한 손님이 소시지를 주문한 덕분에 엄지둥이가 들어있는 소시지가 내려졌어요. 주인이 소시지를 자르는 동안 엄지둥이는 목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한껏 웅크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를 엿보아서 소시지 밖으로 힘차게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나니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엄지둥이는 곧장 다시 방랑길에 올랐고 그러다 어느 숲을 지날 때 여우 한 마리와 마주쳤어요. 여우는 아무 생각 없이 엄지둥이를 덥석 삼켰죠. 이봐 여우 아저씨, 엄지둥지가 외쳤어요. 나 여기 있어요. 아저씨 목에 걸려 있다고요. 날 다시 내보내줘요. 네 말이 맞아. 여우가 대꾸 있겠죠? 널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갈 거야. 네 아버지 집 마당에 있는 닭들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하면 내보내주마. 얼마든지 약속할게요. 엄지둥이는 말했죠. 닭이란 닭은 모조리 다 줄게요. 나만 믿어요. 그러자 여우는 엄지둥이를 풀어주고 등에 태워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기꺼이 여우에게 닭들을 내줬고 그 대신 나는 아버지한테 돈을 드릴게요. 엄지둥이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동안 내내 간직하고 있던 동전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불쌍한 닭들을 왜 몽땅 여우한테 내주셨어요? 원예야, 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닭들보다 아들을 훨씬 사랑하지 않니? 아버지가 대답했대요. 사랑 고백이 굉장히 진하죠, 그죠?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엄지둥이 재봉사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연찮게 심리학 박사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일, 습관적인 일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선함을 잃어버리잖아요. 두근거림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는 자신이 했던 것에서 반하는 행동,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라는 얘기를 권유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골목길 거리를 걸을 때 항상 가던 길 말고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주 가볍게는 그 평소에 먹지 않았던 음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행복이라는 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그거를 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접목시켜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방법들, 그게 무엇이 될까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했던 행위를 지금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뭐 설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선물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설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